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희숙 변호사입니다. 비 피해 없으셨나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정말 평생에 처음 그런 비를 보셨을 거예요. 비 아닙니다. 그냥 양동이로 들이붓고요. 차문을 차마 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잠깐 여는 사이에도 운전석에 물이 다 찰 것 같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이 양재역에 있다 보니까 사는 곳도 이 근방인데 이 근처 아파트들이 침수가 돼서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좀 빨리 이제 조속히 이게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제까지도 그 길거리에 견인이 안 된 차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붕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얼마나 비가 퍼붓는지 정말 평생에 처음 보는 비였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났네요. 정말 더워도 햇빛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찍고자 하는 내용은 이혼 소송하러 상담하러 오셔서 하겠다는 분이 하시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을 당하신 분이 답변서에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자주 하는 말, 그 다음에 정말 이 소리 듣기 싫은데 자주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나빠서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드물고, 그게 본인이 보기에 불편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힘들고 하니까 대부분이 이제 지적이죠. 지적질. 이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무조건 싫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을 통해서 나를 핍박한다, 압박한다, 학대한다. 사고가 그러니까 두 분이 결국 못 살고 이혼을 하신다는 건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서로 하는 말, 자주 하는 말, 그 다음에 내가 자주 듣는 말은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다뤄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아내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말이 뭐냐면, 특히 이제 전업주부분들께서 가장 분노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이 네가 나가서 돈 벌어, 아이고 너 한 달에 100만 원 버니? 이렇게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남편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너는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게 어떤 의미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런 표현은 남편분들이 안 하셔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왜 남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서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녹음 등을 통해서 남편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시하고 아내를 핍박한다 이렇게 내면 남편분이 그 서면을 받고 들어오는 답변은 그겁니다. 아내가 물론 아이를 기르고 살림하는 게 힘들지는 알지만 들어오자마자 청소해, 빨래해, 밥해, 목욕시켜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남편들 지쳐서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손만 불이 나게 닦고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분류해서 갖다 버리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새벽 1시 넘어 잠들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 번도 웃는 얼굴로 맞아주지를 않고 늘 짜증나고 지치고 힘든 모양으로 문을 열어주면서 그렇게 이제 가사를 하라고 전담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럼 집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 남편들의 변은. 그럼 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나가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라는 압박감, 그리고 정말 직장에서 힘들고 어떨 때는 당장 사표 내고 그만두고 싶지만 가정 경제를 위해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수모를 참아야 되는, 이 생활도 힘든데 자유롭게 살던 삶에서 결혼했다는 이유로 가사를 전담해야 되고 그 아내의 짜증스러운 얼굴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쁘긴 하지만 들어가서 아이 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되는가. 근데도 끊임없이 아내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남편은 이렇게 하고 뭘 해주고 나는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화가 나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 내가 살림할게. 이 소리 딱 한 번 했다는 거예요. 남편들의 병명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분들 입장에서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라고 하면 본인이 남편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특히 무리하게 가사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 좀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자지만 사실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 살림 못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리 거의 음식 못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 빨래 못합니다.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도우미 분이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오셔서 청소를 도와주세요. 물론 이 영상 또 보시고 너는 돈 잘 버니까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벌어도 전 일하고 살림을 두 개는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남자라고 다르겠습니까? 남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이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낮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또 새벽 1~2시까지 일한다 그러면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아들하고 추운 날 이렇게 외출을 해보면 아들도 되게 추위에 오들오들 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저기 남자한테 옷 달라는 거 아니야. 남자들이 더 추워 지방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아내분들이 가사 일하는 게 힘들듯이 남편분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요, 저 같은 경우도 들어가면 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날이 대부분이고 씻지도 못하고 일단 소파에 누워서 한 10분 쉬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남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만약에 남편한테 네가 나가 돈 벌어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면 가사 분담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내 남편을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조금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하는 말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내분들 입장에서 내가 시부모님한테 하는 거에 비해서 남편이 장인 장모, 우리 엄마,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 하는 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이제 그러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이 나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남편분들이 이제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죠. 첫 번째, 당신은 시댁만 챙기잖아, 이 말이에요. 당신은 시댁만 챙기고 우리 집은 상대적으로 안 하잖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줘. 내지는 여기 이만큼 챙기면 여기 요만큼이라도 챙겨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시댁만 챙긴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물론 이제 챙긴다라는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 뭐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거를 자기 부모님만 해주고 처갓집은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려가 적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친정 부모도 내 부모니까 남편이 똑같이 네 분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적으로 아내분들은 네 분을 같이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집을 갔으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시댁 식구 당연하게 두 분 인정하고 그래도 나의 부모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남편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네가 결혼을 왔으니까 우리 부모님이고 처갓집은 내가 챙겨도 그만, 챙겨주면 고마운 거고, 이런 사고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얘기를 남편분들이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 경제적이든 배려든 일단 처갓집에 소홀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젊은 분들이 양육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우리도 애 기르는 게 저렇게 힘들었나 할 정도로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기르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발벗고 나가서 뛰어오는 분이 친정 어머니세요. 왜냐하면 내 딸이 힘드니까. 내가 가서 1~2시간이라도 가서 애 봐주고 청소를 해야지면 내 딸이 1~2시간 쉴 테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들이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장모님도 사실은 아무리 직업이 없어도 본인의 생활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고 60대니까 힘들어요, 이런 체력도 약한데 와서 해주는 거거든요. 딸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위하고 딸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놀고 힘이 남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위가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라고 하면, 아, 내가 우리 부모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갓집에 소홀하구나, 장모님이 오셔서 청소해주고 아이 봐주는 노고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서로 세상에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랬다고 처갓집에서 뭘 바란다는 둥, 이렇게 해서 이혼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이면에 깔린 것은 내가 시댁에 당연히 하는데 우리 친정부모도 조금만 배려해줘,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남편이 그 말뜻을 알아듣고 거기에서 배려했다면 이혼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말귀를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배우자가 나한테 무슨 말을 자주 하는가,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이런 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시고, 아내분들 입장에서 남편한테 네가 나가서 돈 벌어 이 얘기 듣는 건 아내분도 좀 잘못이 있죠. 그래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싶은 모욕을 당하는 순간도 참고 이런 걸 아내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니까 조금만 더 가사 분담에 대해서 남편이 들어오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에 하루는 좀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여행 가자, 놀이동산 가자, 토요일, 일요일을 다 남편이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뭐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거나 힘쓰게 하지 마시고 한나절만 좀 재워주시자고요. 그런 거 배려하시면 싸움이 10분의 1로 줄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